저희 회사는 뒤에 일부 잠깐 나오니까 그때 회사 속에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도움이 현재 이제 산업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현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처법의 핵심 내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장사 입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좀 저희가 협의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단하게 이제 중처법 관련한 솔루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망 만인율은 1.10으로 많습니다. 좀 줄여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 사망자 비율도 이제 0.43으로 사실 저희 위에 있는 나라가 저희가 좀 비교 당하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부 다 80%가 50인 이하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는 데에서 중처법이 아마 연기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그대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세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앞에는 이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S-오일 사례입니다. S-오일.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산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이제 CEO인데 CEO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중처법이나 이제 산안법에 대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을 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처법이 6개월마다 해야 될 정기 점검 사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도달하지 않아서 그 사항을 체크를 안 해도 한 거 가지고 위반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SPC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요겁니다. 3년간 12건이 발생을 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담당자들을 임명을 했다. 실제 업무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이제 많이 좀 가만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PC는 이제 실제 대표이사가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아직도 재판 중이고요. 동국제강은 이제 1년 선고를 대법원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급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실제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요런 키포인트들 때문에 어느 곳은 실형을 받고 어느 곳은 면책이 되고 이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뒤에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한 요 정도로 살펴보고요. 너무 많으면 지루하니까.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이제 사업주하고 여기에 경영 책임자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기존의 산안법은 이 경영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없었는데 이제 중처법이 이 경영 책임자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50인 이하까지 이제 올해 1월 27일부터 실제로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요거는 뒷장에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향점이 뭐냐 하면은 예방을 해라. 인식하에 산업재해도 목표, 경영 목표, 이익 목표가 있듯이 안전도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가져가라. 이게 이제 중처법의 핵심입니다. 중처법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선을 하는 체계를 가져가라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큰 차이가 그 안전 발판이나 안전 난간 같은 거를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똑같이 사고가 났는데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예산이 없어요. 회사에.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안전 설비 강화에. 그러면은 중처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를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조직과 예산과 목표 이런 것들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어떤 거는 산안법, 어떤 거는 중처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체계라는 말입니다. 이 체계는 뭐죠? 우리 쉬워요. 비전이 우리 회사 체계는 어떻게 되죠? 비전이 있고 조직이 있고 목표, 예산, 실행, 인력 5가지입니다. 그걸 갖추고 업무를 하려는 겁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그래서 좀 헷갈리는 용어들 몇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장하고 본사하고 떨어져 있거나 공장 1공장, 2공장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전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들을 몇 명을 선임을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본사 따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게들 같은 경우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같으면 하나예요.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는 뭐 빨리 얘기를 하면은 바지 사장을 세우더라도 실제 돈이나 인사권의 책임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헷갈리는 게 동일한 사고인데 똑같은 사고가 1개월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인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면 동일한 사고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회시 자료에 보면은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가져야 된다. 또 애매한데 회시도 근접성이 어느 정도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법률가에서는 논쟁이 있는데 하여간 이게 동일한 원인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기계에 의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몇 개월 후에 났으면은 동일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대상이 동일한 사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는 여기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단 특수 근로자는 빠집니다. 여기서 산안법에서는 특수 형태 근로자까지 포함인데 중처법에서는 빠지는 걸로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 제가 법률적인 상황이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회시나 이런 기존 자료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발생 시 처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한 4가지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수립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는 개선 시정명령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중처법 밑에 산안법에 따른다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산안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관리하는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됩니다. 항공 선박, 뭐 철도 이런 거는 안전법을 따라야 됩니다. 항공 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이런 것들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은 그 대상은 되게 큽니다. 사실은 복잡합니다. 간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중처법이란 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2개 조에 4조, 5조하고 4조에 크게 4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 방침, 조직, 절차, 인적 사원, 예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체계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정, 유해 화학 물질, 설비 이거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운영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유해 위험 요인을 관리를 하는데 확인을 했어요. 아, 여기에 유해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를 제거할 거냐? 공학적으로 이제 덮개 등 방호 장치를 해서 공학적으로 통제를 할 거냐?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로또 같은 태그를 붙일 거냐? 그 다음에 보호구를 착용할 거냐? 요 네 가지,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겠다라는 항목을 관리를 해야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 이거 유해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개선할게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나중에. 예,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앞에서도 이제 앞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나마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공단에서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하는데 업종별로 이렇게 구축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한 20개 업종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공정별로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공단에 가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등록하고 화학물질 관해서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화학물질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 카스 넘버만 알면은 여기에 관리해야 되는 정보를 전부 다 저희가 인터페이스 받아서 뿌려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관리하셔야 될 게 공정, 기구, 설비, 그 다음에 화학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조직이 이제 문제인데 보통 전담 조직은 500명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크게 조건이 좀 업종의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전담 조직은 인력이 요기 종류 중에 3명 이상 가져가야 되는 조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 능력이 200이 이내인 기업은 전담 조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조업은 500명 이하는 전담 조직이 아니라 겸직 조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겸직으로 하면서 안전보건 일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또 못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말씀을. 근데 중요한 거는 겸직을 하면 그럼 겸직을 다 하고 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 규정이 있어요. 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508시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585시간은.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재해율이 높은 20개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10% 가산입니다. 20% 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100시간, 200시간을 가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겸직을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매일매일 업무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업무를 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겸직을 하더라도 그게 시스템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종사자 의견 청취인데 사용자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전보건 경영 방침 이렇게 할 건데 같이 하자. 유해 위험 요인 발굴할 건데 같이 하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꼭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간담회 같은 데서 뭐 유해 위험 요인이 있냐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통용이 됩니다. 툴박스 미팅 때 나왔던 거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걸 가져가려면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그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거를 어떻게 고치자 심의 의결을 하면 우리는 그럼 종사자의 의견을 다 받은 거냐라고 했더니 안 돼요. 너네 그 수급인 그러니까 도급 용역 위탁한 업체의 의견은 들어봤냐? 라는 걸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또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 세션에서 뭐 7개의 핵심 요인을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반기 점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이드 중첩법 따라하기 매뉴얼을 저희가 그대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중첩법 따라하기라는 교재는 만드는데 여기에 반기 점검 사항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게 꼭 반기에 한 번씩 경영자가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중첩법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안 하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따라하기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 따라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2가지를 가지고 좀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어떤 시스템에 도움을 받더라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해서는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점검표라는 이 자료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경영자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기계 기구 설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내에서 점검을 할 때 어떤 항목들을 주로 점검을 하면 된다, 이런 가이드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야 됩니다. 컨설팅을 받든 저희 시스템을 쓰건 다른 시스템을 쓰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 번은 좀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정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협회 같은데 지방기관 단체에서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거 협업을 해서 이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스 서비스, 저렴하게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는데 크게는 이제 사용자 편의성, 얼마나 기초 데이터 템플릿,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교재에 나오는 이런 사항들이 업종별로 나와 있는 사항들을 얼마나 충분히 지원을 하느냐,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이제 충분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 대상 직업성 질병도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24가지. 급성 중독부터 독성 감염, 뭐 일사병, 산소결핍증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2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사고라고 다가 아니라 거기에 질병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결제 지시 알림 등이 충분히 지원이 되는지,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좋은 솔루션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필요한 걸 충분히 지원을 하느냐,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서 그걸 검토하셔야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솔루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DT하고 환경 쪽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한 25년 이상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한 1000개 이상 했고, 고객은 국내 모든 대부분의 대기업들을 포괄한 한 100여 개 이상 고객들을 가지고 한 25년 이상 실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중첩법은 그동안 한 100여 개 이상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 SH 업무에 대해서요. 그걸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컨설팅과 AI까지 해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우리 SH 통합관리 솔루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부분이 요게 이제 중첩법 안전관리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실시간 위치 기반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을 대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작업 현황들을 지도상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구역 가지 마라, 예, 이런 영역까지 설치해서 요 근처에 가면은 알림을 주거나 모니터링을 해서 경고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이런 걸 이제 도입하시면은 이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법률의 충실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스는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해가지고 사파 중처법이 사파거든요. 거기를 이제 사파이어 보석처럼 이제 잘 보좌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해서 사파이어입니다. 근데 요 아까 말씀드린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요게 그 따라하기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요 내용이 메뉴가 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따라하기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쓰기가 쉽습니다. 요 메뉴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업무 공부하고 시스템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요거를 거의 그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포인트 다 제공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그냥 단순한 데이터 등록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 오픈하는 자료인데 이게 유해 위험 요인 관리가 핵심인데 설비가 등록되건 뭐 어떤 유해 위험 요인 신고가 오건 안전 점검이 되건 간에 이거 다 통합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템플릿이 예산 쪽으로 가고 여기서도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예산 관리하는 화면에 어느 유해 위험 요인 개선 관리하는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솔루션 몇 가지 화면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요 메뉴 체계가 있고 1, 2의 경영,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영 방침도 쉽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목표 관리 중에 이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표도 우리 회사에서 올해 목표로 하는 거 몇 개, 안전 위험 요인 10개 발굴, 뭐 분기별 10개 발굴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적으로 달성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성한 거 이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몇 프로 지금 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럼 아직 집행 못한 게 있네,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업무들이 필요한 업무들이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화면 중에 하나인데 경영자분이 다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자 그럼 난 뭐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입니다. 경영자분은 하실 업무가 이렇게 쭉 경영자 화면에 보시면 경영자가 딱 체크해야 될 화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방침은 수립했어. 이걸 게시를 몇 건을 했어. 라는 걸 보고 게시를 안 했으면 옆에다가 바로 담당자 지정해서 지시사항 입력하시고 그냥 보내게 하시면 담당자한테 갑니다. 경영자분은.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인원을 쭉 보고 안 된 게 있네 그러면 담당자 지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산관리, 목표관리 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기 점검 사항 중에 반기 점검 사항 안 된 거 있으면 쫙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담당자 지정하고 지시사항 보내시면 됩니다. 경영자분들은.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자율 점검 리스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필수 점검 사항, 중처법에서 제시하는 필수 점검 사항 아까 7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통합해서 점검 항목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을 가지고 있고 5개 그룹에 대해서 29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 항목을 이런 식으로 요게 경영자 리더십에 대한 항목입니다. 화면인데 요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얼마나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쫙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많은 기능 지원하고요. 업무 형태에 따라서 화면들이 굉장히 좋은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관리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직 형태도 보여주고 그리드 형태도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항목들 편리한 거 저희도 기초 항목 다 제공을 해서 나 요거 안 쓸래? 아니면 추가할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하시고 이걸 보시면 금방 쓰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은 안전보험 경영 방침, 예산 항목,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기인물 아니면 기기별 유해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에 내재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맞춰서 필요한 형태로 골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굉장히 좀 처음에 생각보다는 쉽게 접근하시고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회에 안 할 수 없는 건데 형식적으로 좀 조금만 노력을 들여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좀 고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저희가 대기업에서 SH 업무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업무 노하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가. 그래서 그다음에 그 업무 코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시면은 업무 관리 체계가 좀 고도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SH 업무만 100여 개 이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고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 구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누락 방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쓰면은. 그래서 저희 것도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사스인데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저희가 잘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25년 노하우 100여 개 이상 SH 프로젝트를 한 경험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 시스템 소개를 많이 안 드리려고 화면이나 이런 걸 그냥 많이는 안 가지고 왔고 필요시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제 그 몇 개 화면만 보여드렸고 제가 그래서 뭐 저희 그 QR 코드 같은 것도 있는데 넣지는 않았는데 끝나시고 혹시 명함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영업 담당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려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